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인문학교실 14회차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공자의 식습관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밥 먹는 걸 보고 뭘 찾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공자가 일반인이었다면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공자는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인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맛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맛. 맛이 뭘까요? 맛이. 우리는 그냥 맛 그러면 머릿속에 맛집 어디 이래가지고 기억을 해서 그걸 끄집어내서 먹는데, 맛은 말입니다.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올 때 하늘이 주는 일종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할 때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럼 필요 없는 게 들어오면 맛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맛을 어떻게 만드냐. 머릿속에 저장을 하죠. 어디 가서 그럼 보통 비싼 건 맛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뷔페를 간다. 그럼 여러분이 뭐를 먹나를 잘 보면 가격대 가성비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 가격대에 여기 왔는데 여기서 비싼 게 뭐냐. 그거 위주로 먹고 오늘 잘 먹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설사하고 이러는 거예요. 왜? 필요 없는 게 들어오는데 좋을 리가 있나? 그럼 맛은 뭐냐? 내 몸에 필요한 걸 먹을 때 맛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뷔페 가가지고 기껏 잡채나 먹고 있으면 혼나는 거지.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여기서 이걸 먹고 있냐? 다른 걸 먹어라.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맛을 알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기억의 덩어리로 기억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보면요. 비만도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맛을 알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들어오니까. 근데 정말 맛을 알고 먹으면 딱 먹을 걸 먹겠죠. 그래서 공자가 이 먹는 식습관을 보잖아요. 뭐 이렇게 먹어 이럴 수 있어. 굉장히 까다로워 보여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밥을 먹을 때 느낌대로 먹거든요. 여러분 애들을 보면요. 애들이 밥을 먹을 때를 보면 애들은 어떻게 먹냐. 그냥 안 먹어요. 되게 좀 까칠해. 애들 보면. 약간 삐뚤어져 있어. 안 먹어. 그리고 쓴 게 좀 삐뚤거려도 안 먹어. 이런다고. 그 애들은 왜 그러냐. 애들은요. 아직까지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연의 느낌으로 먹습니다. 한번 좀 그러면 공자가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한번 일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좀 읽어볼게요. 내용이 좀 기니까. 자, 밥은 도정한 것을 싫어하지 않으시며, 여기서 도정했다라는 게 뭐냐면, 방아 찧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도정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도정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의 현미를 말합니다. 현미. 그러니까 현미밥을 싫어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미에는 각종 영양소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현미를 더 벗겨내가지고 하얗게 나오잖아요? 그럼 비타민 D가 없습니다. 근데 이 현미를 먹으면 비타민 D가. 그래서 여러분이 흰쌀밥만 먹으면 그 각기병이라 가지고 이런 병 걸려요. 뭐 괴혈병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쌀이 완전식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현미를 먹을 때 완전식품이에요. 다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그 5,000년 기간 동안을 왜 쌀농사를 지었을까?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많은 작물 중에 왜 쌀을 먹었을까? 곡식으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먹어도 부작용이 없고 완전해. 여러분 밥에 체했다는 사람 보셨어요? 밥 먹고 체했다. 아니 그거는 밥에다가 다른 걸 먹어서 체한 거지 쌀에 체한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죠. 물 먹고 체하면 죽는다고. 그런 사람은 없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쌀을 도정한 거니까 현미밥을 즐겨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현미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매 끼 식사를 현미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100% 현미. 근데 1년 지나니까 몸무게가 5kg나 빠졌어. 운동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아마 필요 없는 에너지를 더 축적 안 했겠죠. 그래서 이겁니다. 밥은
도종한 것을 싫어하지 않으시며, 그러니까 현미밥을 드셨으며, 회는 가늘게 썬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회는 가늘게 썰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늘게 썰었을까? 이거 생각 좀 해봐야 돼. 회는 두툼한 게 맛있잖아. 이게 두꺼운 게 씹는 맛이 좋다. 근데 회가 얇으면 날것이잖아요. 소화에 유리할 겁니다. 두꺼워요. 날 걸 두껍게 먹어봐. 입에 씹는 것보다도 얇은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밥이 상하여 쉬었거나 생선이 상하고 고기가 부패하였으면 먹지 않으셨어. 우리 그렇죠. 우리도 이거 닦아줘. 근데 집에서 요즘 어때요? 밥이 상하거나 생선이 상하고 고기 부패되면 아빠 주면 되지 뭐. 엄마가 아빠 주면 아빠가 다 먹어 채워야지 뭐. 괜찮아 이러면서 부인이 괜찮아 이거 먹어도 괜찮아 이러면서. 또 빛깔이 나쁜 것을 먹지 않으시고, 그렇죠? 여러분 빛깔 나쁜 거 먹으면 큰일 나지. 독소가 있으니까. 또 냄새가 나쁜 것을 먹지 않으셨으며. 여러분 냄새가 나쁘다는 건 뭐예요? 이거 음식이 좀 정상적이지 않아. 그럼 이제 이거 갖고 홍어 삭힌 거는 냄새가 아주 고약하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지방의 쉽게 말해서 지방 음식이에요. 우리가 홍어를 삭혀 먹지만 저 노르웨이에 이런 데 가면요. 고등어를 삭혀 먹습니다. 걔는. 여러분 삭힌 건 냄새가 좋을 리는 없어.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라도 분이 점심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귀한 사람이 온다고 끓여준 게 뭐냐면 삭힌 홍어 탕을 끓여내셨어요. 여러분 삭힌 홍어를 그 내장을 갖고 탕을 끓입니다. 와, 한번 먹잖아요. 콧구멍이 뻥 뚫려. 뻥 뚫려요. 이거는 왜냐면 저는 고향이 경기도 쪽이니까 그걸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거기 오신 분이 전라도 분이 계셨는데 이 귀한 걸 이러면서 2그릇을 드셔 막. 너무 맛있대. 근데 이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왜? 안 먹어봤잖아. 그런데 이제 이게 그래서 요거는 나쁜 냄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리가 잘못된 것을 먹지 않으시고, 요리 잘못된 거를 트집 잡았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제철이 아닌 것을 먹지 않으셨다. 여러분 제철 음식 아니면 안 먹었대요. 요즘은 여러분 제철 음식 아니죠 다. 왜? 사실 그러면 우리가 제철 음식 먹어야 되는 게 맞아. 그 지역에 나온 그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요즘은 제철 음식이 없어요. 빨리 먼저 해놨든가 늦게 하든지 이래야지 제때 만들어 놓으면 왜? 싸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오늘 보니까 배추값이 너무 비싸. 배추 한 통에 2만 원이래요. 지금 큰 거, 상품. 작은 거 그냥 형편없는 거 한 통에 10,000원이고. 여러분 그럼 배추가 이렇게 비싸면 이제 사람들이 어떨까요? 음식점에 가서 이거 배추 남기면 안 되겠죠. 근데 비싸면 또 더 맛있지 사람 심리가. 그럼 안 돼요. 조금만 드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자른 것이 바르지 않으면 먹지 않으시고 제격에 맞는 장을 얻지 못하면 먹지 않으셨다. 이거 보세요. 잘린 게 삐뚤삐뚤 거리잖아요. 안 먹어. 안 먹어. 그리고 장. 우리가 먹을 때 이 장이 있어요. 장. 거기에 맞는 장. 여러분 그게 아니면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합을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지역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순대를 어디에 찍어 먹습니까? 여러분 순대 우리는 소금에 찍어 먹죠. 근데 저 부산 내려가니까요. 막장에 찍어 먹습니다. 막장에. 쉽게 말해서 된장이나 이런 데 찍어 먹어요. 쌈장이나 이런 데 순대를. 그리고 또 어느 동네 갔더니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그럼 뭐 어떤 게 좋은 거냐? 없어요. 여러분이 드시고 맛있는 거 찍어 드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공자는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격식에 맞는 장이 아니면 먹지를 않으셨대. 자, 그리고 고기가 비록 많더라도 밥 기운을 이기게 하지 않으시며. 자,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으러 가요. 그럼 이제 어떨 때 고기를 많이 먹냐? 간단해. 남이 사준다. 그럼 고기를 많이 먹지. 내가 돈을 낸다. 그럼 밥을 많이 먹어야 돼.
우리 그렇게 먹죠? 그런데 공자를 보니까 고기 기운보다 밥 기운이 고기 기운을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있어가지고 꼭 고기를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꼭 마지막에 된장찌개랑 밥을 먹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고기 그렇게 먹고 안 먹어도 돼. 근데 밥 기운을 이기면 안 된다고 해서 밥을 거기에 먹어. 밥은 또 어때 또? 그러니까 이제 냉면까지 먹고. 근데 요즘은 보면 냉면에 고기 싸 먹는 게 유행이야.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냉면은 찬 음식이고 고기는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묵히면 응고가 되잖아. 뭐 속에 들어가면 뭐 녹는다고는 하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겁니다. 고기가 비록 많더라도 밥 기운을 이기게 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밥을 고기 기운보다 많이 먹어야 됐다. 그 다음에 오직 술은 양을 정해두지 않았으나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지 않으셨다. 공자가 말술 이상 먹은 거 맞아. 공자가요, 이게 음식에 쿼터를 구웠지만 술은 안 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먹었는지. 그런데 여기 보면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말하는 술고장은 안 부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그래서 이걸 봐도 공자가 동이족이고 한국인의 조상인 게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굉장히 잘 먹거든요.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놀래는 게 저녁날 코가 삐뚤어지게 먹어가지고 외국인이 보면 쟤 내일 죽었다. 그 내일 멀쩡히 출근합니다. 입에 술 냄새 푹푹 풍길지언정. 그걸 보고 저기 미친 게 아니냐 이런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술을 먹냐? 이거 좀 다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술을 먹으면서 먹는 사람과 소통의 장이에요. 한 마음을 확인하는 게 술 음주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술을 좋아했던 거지 알코올 중독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공자도 술은 정해두지 않았으나 어지러운 지경에 안 놔뒀다.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정해두지 않았지만 늘 많이 드신 것 같지만 이게 사람들이 술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온 술과 시장에서 만든 포를 먹지 않으셨다. 자, 그때도 사온 술과 시장에서 사온 포를 안 먹었다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산 음식이 믿음이 갑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음식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하는데 중국 애들은 음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왜 배추 한번 문제됐잖아요. 배추절인데 빨개 벗고 들어가가지고 절였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더러운 걸 우리가 다 먹었다고 뭐 이래가지고 한때 배추 안 먹었잖아요. 근데 요즘 다시 먹어요. 근데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 우리가 그 김치 하는데 보면은 생선 삭힌다고 그것도 집어넣잖아. 뭐 사람 들어간 거나 그거 들어간 거나 뭐 별 생각해보면 뭐 얼마 차이 날까 뭐 이렇게 보면 먹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그때도 시장에서 사온 거나 만든 거는 공자가 안 드신 걸 보면 아마 뭔지 모르지만 사온 음식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일본이나 이런 나라 가면요 막 음식점인데 엄청 오래된 집이 있거든요. 막 500년 됐다 막 이런 집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을 보면 와 음식이 맛있냐 그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오래된 집은 뭐냐면요 그 집에서 음식을 먹고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도 사람을 이렇게 음식 먹이고 죽이고 이래가지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집은 그런 짓을 안 했던 집이야. 그래서 그게 이렇게 오래 내려온 그런 전통이 좀 달라요. 맛있어서 오래된 게 아니고 그 집에서 음식 먹고 누가 죽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도 사온 음식에 대한 불신 요것이 좀 보여요. 근데 이것이 지금도 있어서 좀 우리 사람 중에 좀 예민한 분들은 산 음식 잘 안 드시려고 그래요.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러는 거야. 왜? 아니 내가 음식을 해도 귀찮으면 그거 어떻게 할 줄 아냐 이거지. 에? 손을 씻고 만든 건지 콧구멍을 파다가 만든 건지 알 수가 없다. 머리를 긁다가 한 건지 알 수가 없다. 안 먹는. 또 그 다음에 생강 먹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셨고 자 생강을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옛날에는 지금 마냥 뭐 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특히 이제 병이 나는 건
위생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뭐 냉장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위쪽에서 탈이 많이 났을 거라. 그래서 위를 보호하는 특효 있는 게 바로 생강. 그래서 우리가 회를 먹을 때 생강을 집어 먹는 이유가 위를 보호해줘요. 생강을 먹으면. 그래서 이런 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생강을 통해서 위를 강화시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강을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강 먹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셨다. 그리고 많이 먹지 않으셨다. 오직 술만 많이 먹었지 다른 건 조금 드셨나 봐요. 왜 많이 안 먹었을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음식은 나한테 필요할 때 맛을 주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없는 사람은 많이 먹지 않아요. 왜? 우리 위가 말입니다. 4분의 3이 채워지고 나면 신호를 보내요. 4분의 1을 비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비어있는 공간이 나머지 4분의 3을 움직이면서 소화가 돼요.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걸 꽉 채우거든. 소화불만이야. 소화불만. 소화불량. 불만이야. 소화불량. 근데 욕심이 없으니까 4분의 3이 딱 들어가니까 신호가 오는 거죠. 그만 먹어라. 그러니까 많이 안 드셨어. 또 그 다음에 나라에서 제사 지내고 받은 고기는 밤을 재우지 않으셨으며 집에서 제사 지낸 고기는 3일을 넘기지 않으셨으며 3일이 지난 것은 먹지 않으셨다. 왜? 옛날에는 고기를 생으로 지냅니다. 생것, 날것. 여러분 날것을 갖다가 까딱 여름날 이런 날 밤을 재우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선한 날도 실온에서 3일 정도 두면 그거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자가 3일 지난 건 안 먹었던 거예요. 왜? 먹고 탈락해? 그래서 우리가 고기도요. 지금 냉장고 있지만 얼리지 않으면 냉장고에 있어서 부패가 됩니다. 갈변되면서 이게. 그래서 고기 귀한 거 받았다고 아껴가지고 냉장고에 놓았다가 한 달 뒤에 꺼내봐요. 어떤 일 벌어지나.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론은 그거예요. 맛있는 거는 저장하지 마라. 빨리 드시는 게 낫다. 귀하다고 두잖아요. 까먹어요. 그냥 괜찮다 그러면 맛있는 거 먼저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사람들 습관이 좀 달라요. 저기 먹으러 가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음식 나오면 자기 이제 뭐 이런 뭐 예를 들어 뭐 국그릇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먹으러 가면 거기에 맛있는 게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럼 사람 성향이 다릅니다. 제일 맛있는 걸 나중에 먹는 사람이 있고 먼저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향이에요. 저는 먼저 먹습니다. 그걸 나중에 둘 필요 없잖아요. 맛있는 거 먼저 먹는 게 낫지.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이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냉면에 계란 주잖아요. 계란. 근데 이분은 맛있는 걸 그 계란을 꼭 나중에 먹는 걸 좋아하는데 옆에 분이 안 먹고 드니까 계란 안 먹어? 날름 먹었어. 이 사람이 그때 얘기를 안 하더라고. 가만히 있는데 나중에 얘기해봤더니 그때 그 인간을 죽여버리고 싶었대. 자기는 이걸 아끼는 거기 때문에 냉면 다 먹고 이제 그걸 먹으려고 딱 이랬는데 그 인간이 쑥 집어갔다는 거야. 자기는 맛있는 건 아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거 드시면 돼요. 근데 많이 먹지는 않았어. 자,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에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왜 말씀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기가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요 사례가 걸릴 때 기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는요 말하지 않는. 근데 사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자는 아마 이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해서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먹는다는 건 고기를 먹고 뭐 멸치를 먹고 새우를 먹는다는 건 생선을 먹는다는 건 살아있는 것을 잡아서 희생해서 내 목구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 자체가 떳떳합니까? 약간 좀 불의합니까? 의롭지 않아. 좀 약간 미안해.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밥을 먹을 때는 조용히 먹었던 겁니다. 조용히. 왜? 너 살라고 다른 거를 잡아먹는 게 그게 뭘 잘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용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식습관 예절을 보면 밥 먹을 때 떠들고 먹으면 옛날에 혼났어요. 복 나간다고. 음식에 밥 먹는데 누가 떠들고 먹어? 근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
공자가 밥 먹을 때 말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야 공자 그러니까 너도 그래라.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사실 이유는 그거였던 거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잠자는데 얘기하고 막 이러면 그거 목류병 환자지. 근데 자다가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러셨거든요. 아버지는 주무시면서 야 너 그거 했냐 막 이래요. 그래서 예 그러면 똑바로 해. 그리고 요즘 코를 골고 주무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근데 병실을 같이 쓸고 있는데 또 여전히 밤에 자면서 잠꼬대를 하시는 거지. 막 얘기를. 근데 그 잠꼬대가 아니라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옆집 그 옆에 테이블에 있는 아저씨들이 아버지가 정신병자로 생각을 했던 거야. 밤에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아버지 밤에 말씀하시고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 잠꼬대를 하시는데 대화하는 것 마냥 한다고 했더니 이래서 그냥. 그러니까 공자는 이제 잠자리에 누웠을 때는 말씀 안 했죠. 왜? 자러 누웠는데 뭐 말해요. 그럼 잠 달아나니까 그냥 조용히 주무셨어. 그 다음에 비록 거친 밥과 나물국이라도 반드시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고시래 같은 거 있죠. 고시래. 옛날에 과제라 그러거든요. 고시래. 그래서 우리가 고시래가 뭐냐면 산천 만물에 다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천지신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밖에 같은 데서 밥을 먹을 때 꼭 먹기 전에 조금 음식을 이렇게 떼내면서 고시래 이러면서 나눠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나눠주면 그 미물이나 미천한 생물들도 다 그걸 먹었던 거예요. 이 고시래 요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드시 마음을 가다듬으셨다. 그거 하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하는 거예요. 에이 짜증난다 이게 아니라 경건한 마음을 했다. 자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공자의 식습관에서 이제 아이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무의자연을 실천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맞지? 그럼 이걸 보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인한테 혼나죠. 아무거나 먹으면 먹어라. 요거 좀 달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주가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절날 여러분이 제사를 지내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사에 우리가 쓰이는 음식이 꼭 세 가지는 어디 가나 다 써요. 뭘 쓰냐면 대추, 밤, 감은 우리가 어딜 가나 공통으로 쓰입니다. 지역을 다 떠나서. 요거를 쓰는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 어디에도 나오는 것도 있지만 상징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징은 내적인가 외적인 의미가 있는데 요 대추는 씨가 하나잖아요. 씨가 하나. 이건 뭐냐면 이 자기 자식은 아들, 대를 이을 아들 하나 꼭 둬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었고 밤은 알이 3개예요. 3개. 이건 뭐냐면 애가 태어나면 3년은 부모가 몸에 품어라 이거예요. 3년을. 네. 그리고 3개월은 부모가 잘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100일 잔치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100일 지나면 애가 이제 어느 정도 3개월 지나면 이제 좀 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그거를 상징하고 또 하나는 감은 씨가 6개입니다. 6개라는 얘기는 6촌까지 잘 돌봐라 이런 얘기. 6촌. 그것이 이제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요 밤 하나는 아까 아들 상징하지만 밤으로 하면 이제 뭡니까? 임금을 상징하죠. 임금. 여긴 제가 내적인 의미에서 그 외적인 의미에서 이제 요 씨 하나인 대추는 바로 임금을 상징하고 그 밤의 알 3개는 삼정승,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그 다음에 감씨 6개는 이호, 예병, 형공 이래가지고 나라를 좀 상징했어요.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이제 그것을 두면서 의미를 뒀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그렇게 있다라고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